한국의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초기 양산 대수를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카이다의 이해하지 못할 타당성 조사가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40대 양산이 확정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KF-21 초동 물량 40대 양산을 상정한 예산 2,387억 원이 반영된 것인데요. 이에 내년 양산 시작은 향후 KF-21 수출 마케팅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KF-21이 추상적인 개념되었다면 양산에 착수했다는 것은 KF-21의 하드웨어가 확정됐고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작업한다는 의미라며 수출 마케팅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당초 카이다는 공대지 무장 능력을 비롯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KF-21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초도 물량을 줄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추후에 120대를 생산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기도 하지만 초기 물량 감소는 결과적으로 공군 노후화 기종 대체를 2-3년 지연시켜 전력 약화를 초래하고 무엇보다 KF-21 대당 단가 상승도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생산 물량 감소와 지연이 6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등 항공산업계의 경영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죠. 특히 무엇보다 카이다가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가기관 싱크탱크였기에 파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퍼져나갔는데요. 당장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만 해도 비판 기세를 작성하면서 한국과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도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예전엔 자랑스러워하던 한국 전투기 이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중단 위기를 겪고 있다라던가 한국은 기술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보라매를 많이 만드는 것을 꺼리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공동개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문제를 핑계삼아 기술 이전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또한 중국에서도 이때다 싶어 KF-21에 대한 비판 보도를 내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 KF-21의 결함이 발견되어 가격이 폭주하였고 이에 수출 시장에서 메리트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据韩媒12号报道，韩国国防研究院向防卫事业厅呈交了一份项目可行性研究报告，认为韩国型超音速战斗机 KF-21的首批生产数量应从原先的40架减少至20架。理由是战斗机上搭载的导弹无法攻击地面设施。这样一来，每架战斗机的价格将会大涨，达到1300亿韩元，约合人民币7.2亿元左右。预计对出口也会产生负面影响。韩国国防研究院的核心主张是，首批量产的 KF-21战斗机上仅挂载空对空导弹，而制造40架不携带空对地导弹、无法攻击朝鲜地面设施的战斗机，纯属浪费预算。韩国的国防工业得到快速发展，甚至成为欧洲国家主要的武器供应商之一。被韩国网友吹嘘的武器神话，也就是 KF-21战机呢，如今却被爆出遇到了大麻烦。根据媒体报道 ，KF-21战机的项目呢，曾经被视为韩国国防工业的重大成绩，当然现在呢，已经是成为相关部门眼中最大的挑战。因为 KF-21战机的目前估计的这个价格，甚至已经超过了美国 F-35战机。要知道，在俄乌冲突爆发之后呢，制作 KF-21战机的材料和人力费用都在不断的升高，导致 KF-21战机的单价不断上涨，已经高出F-35战机了。如果说韩国呢不能够将 KF-21战机的单价降下来，那么 F-21战机呢就毫无竞争优势，可能要面对一架都卖不出去的局面。最近韩国媒体报道这个韩国的 KF-21下一代战斗机的研制计划呢遇到了大麻烦，造价已经达到了6600万美。毕竟咱们也有这么一款战斗机，未来可能走向国际军贸市场，那就是咱们的歼35看看未来在国际军贸市场上歼35跟 KF-21的竞争会如何的持续下去。 카이다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파장이 이 정도로 커졌던 것이죠.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공대지 미사일도 쏘지 못하는 전투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우긴다. 한국은 최근에 KF-21 한 대가 제니10 10대를 이긴다 했으니 그럼 200대 만들지 뭐하고 있냐. 중국이 애국주의라고 문제 있는 전투기를 양산하는 게 애국주의다. 그럼 지드공 미사일로 격추하면 반격하지도 못하겠네. 설마 KF-21이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 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초도 물량이 40대로 복원되긴 했지만 여전히 카이다의 타당성 조사로 인한 KF-21의 이미지 훼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막상 국내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 KF-21의 편대비행, 아덱스 고난도 기동 등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대감에 부푼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는 이러한 기대감보다는
괜한 우려의 반응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개발에 몰두한 기술진들에게 괜시리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이죠. 사실 카이다가 문제로 지적한 블록 1의 공대지 능력 부재는 갑자기 언급된 것이 아닌 개발 초기부터 계획되어 왔던 것입니다. 즉 결함이 아니라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블록 1에서는 공대공 능력에 초점을 맞춰 아이리스-T나 미티어 미사일, 암랑발 같은 무장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실사용자인 우리 공군의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사실상 현재 공군의 주된 임무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군용기가 카디지를 침범할 때 대응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군이 F-15K나 F-16으로 근접항공 지원 CAS나 공대지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또한 사실상 공대지 타격 임무 역시 제공권이 온전히 확보한 상황에서야 가능한 부분이고, 이에 KF-21과 FA-50이 편대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KF-21의 우수한 제공장악 능력과 FA-50의 근접항공 지원으로 우리 공군의 임무 수행 역량을 늘리려 하는 것이죠. 현재 카디즈 대응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F-15K, F-16을 대체하여 KF-21 블록 1 40대가 임무 분담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 가치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나 공군에서 공대공 무장을 갖춘 KF-21 40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기체라는 평가가 다소 억울한 것이 블록 2에서는 다양한 공대지 무장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체를 탈바꿈하는 대대적인 개량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 무장 통합과 관련된 각기 미사일 레이더 소프트웨어 개발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카이다가 공대지 무장 능력을 두고 KF-21의 초도 물량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됐던 것이죠. 국방부 역시 세계 어느 나라도 미사일 통합으로 인해 물량을 줄이는 사례는 없다라고 했고, 방사청은 꼬리를 지적하면서 몸통을 자르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 공군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KF-21은 공대공 미사일만 있는 기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막상 중국 공군이 자랑하는 제니10은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 도중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기체가 폭파될 뻔했었습니다. 중국 공영 매체 CCTV사나 군사 채널 군미천하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최근 제니10의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 당시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미사일이 제니10과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폭파하였고, 공중에 무수히 많은 미사일 파편들이 쏟아졌는데 만약 0.5초 늦었더라면 제니10이 폭파되어 시험 조종사 정신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飞机的右前方200米，导弹发生了解体。发动机的尾烟感觉到是冒了一股黑烟就出来了，导弹可能那时候已经失控了。如果超过0.5秒，导弹解体的碎片跟飞机的碰撞，那就是不可想象的一个后果。太快了，一瞬间。没事吧？基本没事了。回来就好，回来就好。 물론 전투기 무장 시험 과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세계 최고의 공군 전력을 보유한 미국에서도 기체 테스트 중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중국 제니10은 개발된 지 20년이 넘은 기체로 2009년 생산되어 2011년 초도 비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생산된 지 14년이 넘은 기체가 아직도 공대공 무장 테스트 실패, 엔진 결함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전투기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나 제니10은 그동안 엔진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선천적 기형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러시아제 세턴 AR-31F의 불법 복제판인 WS-10 엔진을 제니10의 엔진으로 점찍어두고 있었지만 WS-10 엔진이 원형보다 추력과 신뢰성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차세대 엔진인 WS-15를 개발해 제니10에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WS-15 역시 개발 단계에서 수차례 터빈 블레이드가 깨지는 등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중국은 제니10의 시제기와 초기 배치분에 AR-31F 엔진과 WS-10C 엔진을 번갈아 장착하면서 WS-15 엔진이 완성되면 궁극적인 제니10의 심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죠. 그리고 그렇게 밝힌 것이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국은 거의 연례 행사급으로 WS-15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야 드디어 WS-15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결함은 해결하지 못했는데 5년 뒤인 2023년 6월에도 WS-15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야 진정으로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니10은 청두 시험장이라는 심장병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인 케네스 윌스바흐 대장은 제니10은 이 시점에서 지배적인 항공기가 되지 못한다라고 평가절하하였고, 또한 미 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 역시 제니10에 대해 중국이 이 전투기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하지만 밤잠을 설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였죠. 중국 제니10이 종종 에어쇼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꾸준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엔진의 치명적인 내구도 문제
문제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전투기 엔진 수명인 15,000시간에 비해 WS-15 엔진은 고작 2,000시간에서 4,000시간밖에 비행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WS-15가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터빈 블레이드가 견디지 못해 과열되는 결함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터빈 블레이드는 비행기 안정과 내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은 최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돌입한 것인데요. 최근 하나와 국기연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용 엔진의 성능 개선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1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도 가능하다며 1만 파운드급 엔진은 2만 5천 파운드급 엔진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4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KF-21에 탑재된 F-414 400K 엔진의 최대 추력은 2만 2천 파운드이죠. 항공기 엔진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수백 대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중국도 4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들였지만 아직도 개발 완료하지 못한 것이 항공기 엔진이며 달에 탐사선을 보낸 인도 역시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였죠. 한국은 2029년까지 코어 엔진을 개발하고 2037년까지 제작 및 인증 시험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예산 5조 원, 사업기간 14년의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화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죠.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어렵다 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계공학에서는 정말 꿈에 그리는 게 가스터빈, 특히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이라고 합니다. 준수용 같은 경우에는 항공엔진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국방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만약에 미국 G사 엔진이라 그러면 제가 그 잘 만드는 전투기를 해외 수출하더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미국 회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할 필요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에 관련된 부품 사업도 시작한 게 1979년입니다. 지금 약 44년간 했고 올해 6월 달까지 약 9,800대의 엔진을 생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엔진을 개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무인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약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10,000파운드 터보 무인 정찰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KF-21 보라매의 보조 동력 장치라는 APU도 독자 개발했고요. 수리용 엔진에 들어가는 APU도 독자 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기술 확보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후발주자인 한국, 아직 갈 길이 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 이유를 들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제한한다면 이는 호시탐탐 우리 국방을 약화시키려는 주변국들에게 오히려 좋은 먹잇감을 제공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찬성이 있어서는 안 되듯 무조건적인 반대 또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배제한 채 단순히 우려스러움이라는 애매한 말로 자국의 안보에 불안감을 형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국은 한국을 두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중국산 전투기를 지닌 중국이 좋은 유전자를 받고 건강하게 태어난 한국의 KF-21을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이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보니 중국인 것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